네, 디스코는 못 추지만 이성대의 뉴스 썰기는 계속됩니다. 자, 첫 주제 보여주시죠. 네, 바로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도권 질문인데 제가 질문을 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게 무슨 장학 퀴즈식으로 물으니까. 장학 퀴즈가 아닙니다. 난 아니, 그런 한나라의 질문에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혹시 입장이 없으십니까? 입장이 없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장학 퀴즈. BGM만 들어도 딱 연상이 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TV 토론할 때마다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장학 퀴즈 논란이 나왔어요? 이게 뭐 말씀드린 게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장학 퀴즈 MZ 세대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70년대, 80년대 추억의 퀴즈 프로였죠. 학력고사 시절에 그 주입식 암기 실력을 겨루는 그 퀴즈 프로의 대명사였고요. 일요일 아침마다 저도 자주 봤고요. 그 지금은 SK가 된 그 선경그룹이 많이 장학금을 줬던 프로그램. 그 오징어 게임 BGM이랑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사막장. 어쩐지 그래서 익숙했군요. 어쨌든 TMI인 거 보니까 이 기자는 또 장학 퀴즈 1973년에 첫 방송이 됐는데 그때 세대. 일단 뭐 준비하려고 찾아본 거이고요. 저는 사실 퀴즈가 좋다 세대입니다. 퀴즈가 좋다라고 아세요? 그 저도 몇 번 예심 도전을 했었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좀 제가 그 게시판에다가 불만을 좀 썼었어요. 그랬더니만 2000년대 초반에 그 연합뉴스에서 제가 썼던 불만을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아, 본인이 직접 쓰신 거예요? 제 기사는 아니고 연합뉴스 기사인데 제가 썼던 그 불만이 댓글이요? 올라왔더라고요. 오,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본론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제 토론회가 장학 퀴즈처럼 단답식을 묻는다라는 반발이 후보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그 수소가 뭐냐 이렇게 물었었던 원희룡 후보, 어제는 탄소 아느냐 이렇게 홍준표 후보한테 물었더니 불쾌감을 표현했거든요. 바로 보시죠. 탄소세가 주요 의제입니다. 예. 탄소세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원 후보의 입장은 뭡니까? 왜 나를 묻습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딱 질문이 내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아니, 그래, 답변을 대통령한테 하는 겁니다. 탄소세 정책을 묻는 게 무슨 야비한 질문입니까? 뭐 탄소가 무슨 기호냐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탄소세에 대해서 묻는 질문 자체는 할 법한 질문이 아닐까? 사실 기후변화와 탄소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습니다. 탄소, CO2잖아요. 네. 탄소 제로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난 7월 초였죠. 그 정치에 막 입문한 윤석열 후보가 그 탄소를 없애자라는 행사에 가가지고 마스크를 썼는데 탄소 중립이 아니라 탄소 중심이라고 써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도 이미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라는 거죠. 탄소세에 대해서는 기업에 부담이 되고 또 물가 상승에 부담이 커서 중립이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아니라 탄소세에 대해서 일단 중립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제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은 어제 또 정부의 고교학점제 정책을 놓고 또 티격태격했는데 들어보시죠. 그건 아니, 내가 알지도 뭐- 못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다 없다 하십니까? 예? 아니, 고교학점제 하는 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모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장학 퀴즈식의 문제는 내가 답변하지 않겠다고 지난번에는 이야기했는데 아니, 학교 현장에 학부모들이 아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장학 퀴즈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홍 후보 입장에선 지난번에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의 그 질문 의도가 대통령 후보로서 국가 정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단답식으로 뭔가 이걸 아느냐, 창피를 주려는 의도가 보여서 그래서 불쾌하다, 그래서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참고로 이 원희룡 후보는 아주 대표적인 정치권의 수재, 공부 잘하기로 유명하죠. 서울법대 수석 입학을 했었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 82년 입학 당시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 수업을 충실하고 교과서 충실했더니 수석을 했어요. 자, 모범생의 전형적인 모범 답안이잖아요. 자, 이런 자괴감이 식의 느껴지네요. 천재인데 네. 자, 홍준표 후보가 자, 이런 천재, 제주 천재가 토론을 좀 야비하게 이끌어갔다 이렇게 역공격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홍준표 후보 자신의 SNS에 질문 자체가 지난번 수소 질문과 같이 야비해서 아예 답변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TV 토론에서 주도권 토론 방식 정해진 게 없으면 자기 스타일로 해도 문제가 없죠. 근데 장학 퀴즈식으로 묻는 게 꼭 잘못됐다라고 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방식이야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에 그러다 보니 이게 후보 간의 기싸움이 아니냐. 지금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후보 측과 좀 가깝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 후보 입장에서는 원 후보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왔다라고 지금 보면서 불쾌했다라고 분석이 되는 건데 자, 하지만 그 홍준표 후보 본인도
과거에 장학 퀴즈식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남북 전력 지수라는 거 아시죠? 전력 지수요. 예.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어떤 건지. 이게 재래식 군사력 지수로 보면 남이 100이라면 북은 한 97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질문할 땐 상관없지만 질문 받는 건 좀 기분이 나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네요.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 어쨌든 후보 간의 언어 자극을 이제 지속하면은 경선 이후에 이제 시너지 발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고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말이면 경선 TV 토론도 마지막인데 거기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